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경케미칼 주가의 흐름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입니다. 실시간 뉴스들, 이슈들, 시황들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직접적으로 좀 도움되시라고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도 한두 개씩 올려드리고 있죠. 그동안에 이제 올려드렸던 종목들을 보면 잘 상승한 종목도 있고 반대로 하락 마감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다만 승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수익 구간을 만들어주는 종목들이 월등히 많죠. 얼마 전에 이제 두 자릿수 상승 흐름들 보였던 자이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8월 5일 요때 5,350원에 올려드리고 나서 이후에 16%까지 최대 상승 파동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부방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시는 방법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저희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에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래 내려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가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둘씩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여기 파란색 글씨로 보이는 공부방 입장하기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애경케미칼이 이제 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25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뭐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는 큰 의미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조정 국면 속에서 현재 시장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이 종목에 관심이 있지 않다. 이런 의미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최근 3일 정도 양봉이 연속해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가의 어떤 하락세나 이런 것들이 다소 좀 둔화된 이제 모습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단기 하락 추세가 회복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윗꼬리를 달거나 조금 가다가 밀리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좀 동반을 하면서 뭔가 이 하락 흐름을 좀 돌파해주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좀 나온다거나 하면 그 이후부터는 좀 더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붙을 수 있는데 지금은 결국에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이 단기 하락 추세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 안 속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주가의 흐름들이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 딱히 단기적인 어떤 지지 라인이나 바닥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반등을 돌려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하방이 열려있는 그런 이제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지금 필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과연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어디서 바닥을 찍고 가격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조정이 끝나면 기간 조정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패턴이나 바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할 수 있는데 일단은 바닥을 우선적으로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죠. 가격 조정이 마무리된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가격 조정이 여기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밑에서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마무리될지 여기서 마무리될지는 모르지만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보이다가 다시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이전 수준을 좀 회복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나트륨 배터리잖아요.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고 사실 그동안에 상승했던 것에 비례해서 보면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조정은 감내할 만한 수준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고점에서 잡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단기 지금 조정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20% 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하락이 사실상 뭐 나트륨 배터리의 어떤 악재 아니면 애경케미칼의 어떤 악재가 발생돼서 하락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랬으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이 됐어야죠. 이 하락 국면에서 거래량이 터졌어야 되는데 지금 하락할 때 보면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떨어져야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없어야 항상 말씀드리죠. 회복할 때 쉽게 회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얘가 끼나 이런 것들이 없는 종목은 아니죠. 왜냐하면 한번 튈 때 상한가도 가고 20% 넘는 상승 파동도 쉽게 만들어요. 대신에 이런 끼가 발산될 때는 철저히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너무 좀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조정이 연속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앞서서 많은 어떤 일정들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어떤 8월달 주가에 뭐 이렇게 상승의 모멘텀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경산업의 이제 매각 본입찰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고 향후에 뭐 늦어도 9월 초 정도면은 우선 협상 대상자나 이런 것들이 또 선정이 될 거고 매각 금액도 좀 나올 것 같거든요. 매각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이제 써냈느냐, 이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애경산업에서 이제 지금 받고 싶어하는 몸값은 6천억이에요. 6천억 정도의 몸값을 받고 싶어 하는데 과연 이거 이상으로 만약에 매각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더 뭐 한 7천억, 8천억 된다. 뭐 이런 소식까지 좀 더 나오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 애경케미칼의 주가에 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의 이제 선정 이 부분들이 늦어도 9월 초에는 있을 거고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애경케미칼이 지금 골프장 매각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거 자금 대금이나 이런 것들 매각 대금 납입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뭐 이런 이슈가 주가를 20% 30%씩만 올려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아니라고 봐요. 일전에 애경산업 본입찰 관련된 이슈 나올 때마다 애경산업이 한 20%씩 올라가면 애경케미칼도 한 10% 정도는 따라갔거든요. 그때 그게 그 순간이었어요. 순간적으로 딱 하고 하루 이틀 지나면은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매각 관련된 이슈나 이런 것들은 단발성 이슈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제 좀 봤는데 이제 9월 10일 날 K배터리 쇼 2025 컨퍼런스가 일산 킨텍스에서 9월 10일 날 이제 개최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봤는데 이렇게 K배터리 소부장 기술 트렌드 9월 10일 날 일산 킨텍스에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혹시 이제 참여 기업으로 애경케미칼이 좀 참여하나라고 해서 한번 좀 찾아봤는데 딱히 참여 리스트에 애경케미칼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이제 세션이나 이런 것들 이번 행사에서 9월 10일이죠. 2025년 9월 10일 10시에서 16시까지 진행하는 세션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딱히 뭐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나 그런 세션들이 주제로 선정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이슈나 이런 부분들 모멘텀이 9월 달에 딱히 지금 뭐 나올 만한 게 없는데 이런 행사에서도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뭐 이야기가 딱히 나오는 게 없어서 9월 달도 사실 뭐 나트륨 배터리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기는 좀 힘들겠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결국에는 연말이죠. 이번 조정을 받고 옆으로 기간 조정 보이다가 결국에는 올 연말에 다시 한 번 더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일정들 이슈들이 애경케미칼 자체적으로도 있고 나트륨 배터리의 본격 양산이나 이런 것들도 12월 달 중국의 CATL이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속에서 다시금 또 한번 시장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되고 그 관심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올해 4월과 같은 그런 이제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리고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 인터배터리 행사가 있잖아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2월에서 3월 정도에 하는데 만약에 저는 CATL이 올해 12월부터 이 낙스트라를 생산을 하게 되면 그 낙스트라를 가지고 우리나라 인터배터리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항상 인터배터리 행사에서는 새로운 어떤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집중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죠. 지난번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부분들 삼성 SDI가 샘플이나 이런 것들 딱 내놨을 때 그때 엄청나게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그러면서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당장의 실적은 없지만 기대감적인 요소나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면서 크게 또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저는 내년도 인터배터리 행사에서의 어떤 화두는 나트륨 배터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인터배터리 행사까지 내년 상반기 초죠. 이때까지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이슈나 일정들이 연속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어떤 이슈 속에서 다시금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고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지난 7월 중순에 비해서는 빠져 있지만 다시금 조정을 딛고 이렇게 회복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흐름들이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또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지금 요렇게 상승 추세나 이런 것들이 꺾였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어떤 또 저점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 저점이 지금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밑에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에 저점을 확인하고 기간 조정을 통해서 바닥을 또 만들고 그 바닥이 만들어지고 나서 또 장대 양봉이나 이런 것들을 형성하면서 시세 분출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또 새로운 또 추세가 만들어지고 그런 이런 기술적인 흐름들을 또 차후에 봐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힘든 게 사실이에요.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바닥이 어디일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공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클 수 있죠. 요즘 시장도 사실 조금 좋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은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저점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죠. 이게 지금 코스피의 차트이고 이건 이제 코스닥 차트거든요. 코스닥도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점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예요. 그래서 뭔가 60일선도 이전에는 안 깨지고 이렇게 잘 지켜지고 올라왔는데 최근에는 그냥 60일선이 갭으로 하락을 해버리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시장이 좀 꺾여 있고 시장이 추가적인 조정을 보인다면 종목도 어느 정도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이 더 빠진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애경케미칼도 사실 이제 주가의 단기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하방이에요. 이렇게 밑으로 가고 있어요. 밑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시가 안 좋으면 또 하방이나 이런 것들로 하방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죠. 바닥이 어디가 될 것이냐 라는 부분들. 근데 그거는 이제 심리적인 거, 기술적인 거,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본질적인 것은 나트륨 배터리나 이런 것들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습니다. 워낙에 이제 가격도 싸고 저온 성능도 좋고 그리고 화학적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LFP나 AM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더 장점이죠. 근데 최대 단점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에너지 밀도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에너지 밀도.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 극복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지금 낙스트라 그러니까 CATL이 만든 낙스트라가 킬로그램당 175와트시잖아요. 지금 LFP가 180에서 185와트신데 킬로그램당 180에서 185와트신데 거의 이 수준에 근접했다라고 보거든요. LFP 수준에. 그래서 향후에 에너지 밀도나 이런 것들이 뭐 킬로그램당 200와트시까지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 지금 당장이야 뭐 잘해봐야 ESS 정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향후 에너지 밀도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은 점차 전기차 배터리로도 활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에는 나트륨 배터리가 NCM 배터리까지는 힘들겠지만 에너지 밀도 때문에 힘들겠지만은 LFP 시장은 분명히 장기적으로 잠식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의 어떤 전망이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B시장을 나트륨이 점차 잠식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나와봐야 돼요. 나트륨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나와봐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밀도를 얼마만큼 더 높일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속도 잠식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가파라질 수도 있고 완만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과거 이제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전고체 배터리가 생산이 돼서 관련주들이 간 건 없거든요. 실적이 나와서 가는 것도 아니죠. 예전에 이제 한농화성이 이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인데 이게 공교롭게요. 보편적으로 연초에 한 번씩 올라가요. 연초에. 이게 왜 올라가냐면 인터 배터리 행사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항상 전고체 배터리가 한 번씩 연초에 올라가거든요. 2월, 3월 달에. 그리고 지난 2024년 7월 달에 이때 한번 급등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그 배터리 화재가 난 적이 있어요. 배터리가 그 인천에서 크게 화재가 나서 불을 안 나는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때 전고체 배터리가 한번 크게 또 부각이 됐거든요. 근데 요 시기에 애경케미칼도 요 시기거든요. 요 시기에 한번 갔어요. 그때 인천에 나트륨 AM 배터리에서 크게 화재가 나서 그때 전고체 배터리하고 나트륨 배터리가 요 시즌에 한번 크게 갔었죠. 그래서 사실 뭐 전고체 배터리도 그렇고 나트륨 배터리도 그렇고 당장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나와서 간다라기보다는 기대감적인 요소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때마다 한 번씩 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거 뭐 부피도 크고 뭐 실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ES 정도밖에 더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처음에는 뭐 그렇게 되겠죠.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ESS나 이런 쪽에서 시작을 하고 점차 에너지 밀도가 개선되면 그 부분에 따라서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 오늘 상승도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오늘 움직임도 뭐 큰 의미는 없고 지금 주가나 이런 부분들 보면 5일선 아래에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단기적으로도 하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도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이 안 되면 아무래도 이 12,000원대나 이런 데서 또 저항을 받겠죠. 그래서 지금은 반등이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종가가 이렇게 딱 버텨주는 상승이 나와야 된다. 그게 필요합니다. 장중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말고 이렇게 버텨주는 종가까지 버텨주는 상승이 나와야지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오늘 이제 장중에 한 3% 정도 훅 갔다 내려왔거든요. 이때 한 13시에 갑자기 한 3% 올라갔다 훅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왜 올라갔지? 라고 해서 한번 좀 찾아봤는데 오늘 이제 나온 내용 중에 이 나트륨 원자로라는 이야기가 좀 한번 나왔었거든요. 빌 게이츠와 이 현대 에서 회동을 하면서 나트륨 원자로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나트륨 원자로, 그러니까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니까 나트륨 원자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서 순간적으로 한번 훅 갔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매도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또 떨어진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나트륨 원자로하고 나트륨 배터리는 사실 관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나트륨 이야기만 나오면은 그냥 거기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움찔움찔하는 그런 액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올 하반기 이런 이제 일정들 이슈들이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뭐 길다면 길고 뭐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벌써 이제 8월이 다 갔잖아요.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입니다. 길어봐야 올해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4개월 안에 이런 이슈들이 다 부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차분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해 가는지 좀 주목해 보시고 기술적으로는 아직 이제 조정 국면에서 조금 더 벗어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와야 탄력성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힘들고 다음 주에도 이 흐름들이 지속될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돌파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이탈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방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열려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고 확실히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기간 조정 들어갈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좀 보시면서 하반기나 이런 부분들을 하반기에 있을 이슈들 이런 부분들을 차분히 기다려 보시면 좀 좋은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애경케미칼 이제 흐름들 같이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관심 종목들 여러분들 이제 주식 매매 하시는데 좀 도움 되시라고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라고 뭐 시장의 이슈나 뉴스들도 올려드리지만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도 이렇게 하나둘씩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결과나 이런 것들 보면 수익 난 것도 있고 손실 난 것도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주는 종목들이 많았죠. 오늘도 이제 한 종목을 이제 관심 종목으로 저희가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렸거든요. 이렇게 8월 20일 오늘자로. 근데 이제 종목명은 좀 가려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진행 중이니까 가려져 있는데 요거는 들어오시면 어떤 종목인지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 들어오는 방법도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죠. 간단해요. 현재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는데요. 이 더보기에 링크가 있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가 있는데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부방 입장하기 후 파란색 글씨 요거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